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은 바람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바람의 방향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특히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해군은 바람과 지형을 활용해 압도적인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함대를 무너뜨렸습니다.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대함대는 바람과 조류를 고려하지 못한 채 좁은 해협으로 밀려들었고요. 그리스는 이를 이용해서 기동성과 전술로 적을 포위, 각계격파하면서 정말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바람을 거스른 군대의 패배, 바람을 활용한 군대의 승리. 지금 시장에서도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읽어야 할 텐데 미국은 불리한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고 있지만 비미국 시장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월요일 보여드렸던 자료죠. 올해 들어서 수익률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증시 순위입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하락 반전된 국가의 미국이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상승 지속과 상승 반전에 성공해서 가장 빠르게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독일과 중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막 상승 반전 대열에 올라갔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바람의 방향 변화는 단순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투자 환경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이 재정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 같이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미국은 긴축과 보호무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축소 쪽으로 가면서 일부의 성장성을 포기할 수 없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투자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국가의 이 정책 전략에 따라서 기회가 이 아래쪽에 숨어 있는 것인가, 여러 이제 IB 증권에서도 중국 등의 국가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올 초 대비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률, 순위를 그대로 캡처해 왔습니다. 보시면 러시아, 홍콩, 폴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고 또 다른 러시아의 지수입니다. YTD 기준으로 상승률 좀 나와 있는데요. 확실히 중국과 친한 국가가 다수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맞바람을 뚫고 나아가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고 좀 돛을 펼칠 수 있는 전략이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이 부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시장의 핵심 변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세발 인플레이션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실성 여부를 시장이 다시 점검하게 될 텐데요. 현재 CPI 헤드라인과 코어 예상치 나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2.9%, CPI 코어는 3.2%로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3월 들어서는 클리블랜드 연은의 예상치 보시면 2월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추정치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민되는 시점은 이겁니다. 이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특히 1월 수치보다 헤드라인 기준으로 0.2%포인트 더 높게 나오면 3.1%가 나오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부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 좀 들여다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14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시간대 3월 기대 인플레이션 전까지 시장 변동성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드립니다. 네, 이런 CPI 경계 심리가 우리 시장의 탄력을 장중에 저해시킬 법도 한데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와 캐나다 간의 맞대응 관세 취소 소식 등에 힘입어서 반등을 강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일말의 좀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 증시의 낙폭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의 선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2월 셋째 주에는 철강 IT 가전이 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돼 있다면 그 다음 주는 또 미디어 교육이 이름을 올리고 조선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철강 상사 자본재 조선 순이었고 3월 둘째 주에는 비철 목재와 보험 에너지 순입니다. 정말 방향 잡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요. 이 가운데 보면 조선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이 주도주를 진득하게 눌러 앉아서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 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에서 단기 수익률을 챙겨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4주 누적으로 수익률 하위권들 줄지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은행 순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특히 이 가운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눌려 있었던 반도체가 서 있습니다. 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시티그룹 보고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이고요. 제목은 2025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 겨울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봄이 이미 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먼저 디램 낸드 공급 성장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막대가 웨이퍼 캐파 성장률인데요. 디램의 파란 막대 증가율이 보시면 여기 뚝 떨어진 쪽 있죠. 2022년입니다. 여기까지 좋지 않다가 이게 회복세는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만 이 끝에 이제 예상치 19%입니다. 그러니까 뚝 떨어지기 전보다는 절대치가 아직은 낮은 수준, 공급률이 아주 높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디램보다는 큽니다. 같은 방향의 궤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같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구도라서 낸드와 디램이 가격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디램 낸드 수요 공급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비가 빨간 막대인데요. 확실히 22년, 23년 부근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적고 공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가격 하방 압력을 가할 만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이제 반전이 되면서 수요는 늘고 이 비율 같은 경우에는 뚝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뭐 낸드도 같은 방향성입니다. 이 보시면 이제 앞으로 떨어져서 0% 미만으로 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 수요는 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상승 전망을 점치면서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잠시 후에 출연자들과 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